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,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는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폭등하고 있고,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죠. 이 복잡한 혼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수를 두고 있거든요. 과연 그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시작은 너희가 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. 와, 이 한마디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. 이건 그냥 으름장이 아니에요. 에너지, 통화, 공급망, 이 모든 걸 둘러싼 거대한 경제 체스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그 첫 수가 놓였다는 신호탄인 겁니다. 그리고 그 첫 수는 바로 유가를 때렸습니다.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원유의 무려 3분의 1 이상, 정확히는 34%가 지나가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에너지 수도관에 메인 밸브를 누가 잠가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. 이러니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요. 그런데 이 유가 폭등이 그냥 가격만 오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번졌는데요. 이 사건이 전 세계 경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,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을 정말 피할 수 없는 덫으로 밀어넣어 버렸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. 왜 이번 유가 쇼크가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위협인지, 그리고 연준이 대체 어떤 덫에 걸렸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니, 왜 한 지역에서 싸우는데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,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준이 어떤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.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.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경제도 문제 없으니 곧 금리 인하라는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했었죠. 하지만 단 한 번의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그 모든 꿈 같은 낙관론이 정말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. 연준의 속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비밀 지도가 하나 있는데, 그게 바로 이 점도표라는 겁니다.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, 시장은 이 점들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거든요.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점들은 모두 아래쪽,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연준은 정말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 자, 유가가 폭등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. 반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미친 듯이 폭주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경제는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,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어떤 투자자들은 이 혼란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첫 번째 체스판은 아주 명확합니다. 비유하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소방 호스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. 다시 말해 지금 이 위기 상황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자산에 베팅하는 전략인 거죠.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. 중동에서 위기가 터지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축제가 됩니다. 트럼프의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거죠. 왜냐하면 중동의 석유 공급이 불안해질수록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산 원유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전략의 결과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에너지 주식은 혼자서 30%가 넘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누군가의 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회였던 셈이죠. 사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요,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미국 에너지 회사들의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어요. 모두가 외면할 때 그는 앞으로 다가올 지정학적 위기를 내다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방패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. 이건 훨씬 더 정교하고 어쩌면 더 대담한 베팅입니다. 이건 전쟁 중에 대한 베팅이 아니고요. 전쟁이 끝난 그 다음 세상을 내다보는 베팅이에요.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금부터 찾잖아요.
그런데 월스트리트의 거인 JP 모건은요, 모두의 시선이 금에 쏠린 그 틈을 타서 전혀 다른 걸, 그것도 아주 조용히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은입니다. 여기에서 핵심 개념을 하나 이해해야 합니다. 시장에는 두 종류의 은이 있어요. 하나는 나중에 은 줄게 라고 쓰여 있는 약속 증서, 그냥 종이 은이고요. 다른 하나는 진짜 반짝이는 은괴, 실물 은이죠. JP모건은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실물 덩어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. 일부 분석가들은 JP모건이 확보한 실물 은이 무려 7억 5천만 온스에 달할 거라고 추정합니다. 이게 하루아침에 모은 게 아니에요. 모두가 이제 은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말하던 수년 전부터 마치 포식자처럼 조용히 사냥감을 모아온 결과라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하필 금도 아니고 은일까요? 그 답은 미래에 있습니다.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재건을 해야 하잖아요. 그 핵심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. 근데 태양광 패널의 심장이 바로 은이에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앞으로 도로 위를 달릴 전기차, 세상을 바꿀 AI 데이터 센터, 심지어는 저 최첨단 미사일까지. 미래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이 은 없이는 돌아가질 않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? 앞으로 은이 필요한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미 몇 년째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2019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급 부족분만 무려 13억 온스.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은을 다 쏟아부어도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JP모건은 바로 이 거대한 수요와 공급의 틈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신호 앞에 서 있습니다. 하나는 시장의 공포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죠.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? 한쪽에서는 명백한 공포의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.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이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는데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정말 긴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시감이 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죠. 2025년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던질 때 트럼프는 바로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외쳤고 놀랍게도 그 지점이 정확한 바닥이었습니다.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. 신문 일면을 뒤덮는 오늘의 공포에 집중할 것인가, 아니면 그 공포 뒤에서 조용히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낼 것인가. 이 위기의 시대에 진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?